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난민 정책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충격적인 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산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 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청문회를 주관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북한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know they will be maltreated with absolute malice by Kim Jong-un. That's what they do. I think there needs to be, and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측의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보호보다 북한 독재 정권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고 비판했습니다. Moon was mo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Kim dictatorship, and I feel a large part of this is because the defectors were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reach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ith the truth. 한국 측 전문가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하기 위해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돌려보냈다는 추측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But there have been speculations that it was a part of a charm offensive to induce Kim Jong-un to attend the ASEAN-South Korea summit meeting in Busan held later that month. If that is indeed the case, it was all in vain as Kim failed to show up in Busan. 이날 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숄티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비행기를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는 현재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와 신문 절차를 망명 신청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로 상당 부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관련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괌 군사기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태세와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태평양 지역 억제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 개최한 행사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괌 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태평양 지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Our partners in Japan, the bases and places we operate from on the Japan mainland are critically important. Our support and our effort and our bas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xtremely important. The places we operat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cross the region is important to deliver deterrence. Guam is absolutely a strategic location.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어 미국의 군사적 태세와 억지력을 키우기 위한 작전이 괌에서 펼쳐질 것이라면서 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eed to operate from Guam. We will need to both fight for and from Guam. And it will provide a variety of capabilities and support functions should we end up in some crisis situation. 아퀼리노 사령관은 괌에는 12만 5천 명의 미국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여겨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군은 발전된 군사 능력으로 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괌을 방어하고 이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2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을 만났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해군의 존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기시 방위상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이 일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양국 해군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이러한 연합방위태세에 가장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해 미국 본토방어 요격미사일을 보유한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미군 기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미군 기지는 24일 VOA에 단독 공개한 북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 가상훈련을 통해 북한은 올해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시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움직임을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면서 방어 임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알래스카 기지는 현재 지상 기반 레이더를 통해 5,000km 떨어진 우주의 물체까지 추적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장거리 식별 레이더를 통해 북한 등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식별하고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로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44기를 운용하던 미국 정부는 최근 20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들은 북한과 이란 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요격해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강력한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시 군사대비 준비태세가 필수 조건임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VOA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북한이 맹렬한 속도로 미사일 시험을 하고 핵실험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VOA에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민주주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다며 전쟁에서 희생한 이들의 땀과 눈물, 피가 이런 기적의 씨앗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리는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항상 경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은 공산 세력에 저항한 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으며 무장하지 않은 양민들을 대량 학살한 것은 악질적인 전쟁 범죄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물망초 전쟁범죄 조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양일국 한국외대 외래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주축이 돼 북한의 인민위원회 확장을 저지했다면서 북한은 인민군에 저항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당시 주석은 1950년 7월 인민군에게 악질 종교인을 처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한국전쟁 전후 확인된 수로만 모두 177명의 기독교인이 피살되고 194명이 납북됐다면서 이 같은 양민 학살은 매우 악질적인 전쟁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는 당시 인민군의 학살 대상이 주로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이 같은 학살의 원인 등에 대해 학문적 자료 축적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원한 해소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서 다시는 이런 전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단이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스페인으로 신병 인도 결정을 받은 안 씨는 23일 변호인단을 통해 미국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구속 적격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연방 법원 관할로 한 개인에 대한 불법적이고 무제한적인 구금의 법적 근거를 입증해달라며 신청하는 것으로 변호인단은 해당 청원에서 안 씨가 미국을 떠나면 북한의 암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안 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 외에 범죄 행위 증거가 불충분하고 안 씨의 진료 기록 등이 재판부에서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됐으며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